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연이 있지만 술만 드시면 엄마를 포함한 자식 2명을 욕하고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 모텔방을 전전하며 10대 시절을 보냈었죠. 20대가 돼서는 체력이 딸리니 돈으로 가족들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취업하기 전인 20대 초반까지 돈도 못 벌어오는 밥벌어지들이라는 소리를 툭하면 들었었고, 본인 수 틀리면 등록금과 용돈, 생활비를 모두 끊겠다 했습니다. 그게 답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했더니 더 역정내며 폭력적으로 변해서 결국 아르바이트도 유야무야 됐습니다. 오랜 기간 이런 일을 겪었지만 어머니는 이혼하지 않고 아버지의 곁을 지키더라고요. 좋은 말로 순하고 나쁜 말론 답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 모진 일을 당해도 금방 잊어버렸고, 화가 나면 당시에는 이혼할 거다, 따로 방을 얻어 나갈 거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빌면 너희 아빠 애초롭지 않냐, 그래도 나는 너희 아빠를 사랑한다, 자식들 대학은 보내야지, 나는 마음이 약해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못한다 하는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봐주기를 수백 번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30년을 살아오셨네요. 동생은 아직 어리고 철이 없다며 저한테 평생 하소연하며 살아오셨는데 저는 그게 참 버거웠습니다. 부모님의 기분이 좋아도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야 했고, 기분이 나쁘면 남의 집 식구들 사람이 돼야 했습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가족 중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한 채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결국 저는 취업하고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자취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안 된다 말렸었지만 어찌저찌 겨우 시작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는 남동생이 아버지의 성질머리를 그대로 닮은 건지 몇 년 전 아버지한테 욕하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해서 집안이 개판이 됐다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부자관계를 겨우 회복한 듯 했었는데 최근 동생이 술에 취해 또 아버지한테 난리를 쳤답니다. 사실 이건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이 남아 선호사상도 심해서 동생도 성질머리 더럽게 오냐오냐 길러졌거든요. 물론 아버지도 그런 일을 당할 만했다고 생각하고요. 동생이 보는 앞에서 본인이 당했듯이 엄마한테 똑같이 행동하며 물건을 집어던지고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반성 없이 그저 아들이 본인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분노해서 아들과 절연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평생 저 따위로 살면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그냥 가끔 보며 비위 맞춰주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남동생 때문에 속상하다며 자취하는 저를 본가로 불렀습니다. 문제는 저한테 하소연을 하다가 두 분이 네가 애를 그렇게 키웠니, 네가 왜 우리를 그렇게 때리고 욕했니 하면서 의미 없이 언성 높이며 싸우셨다는 거죠. 그러다 또 저한테 하소연하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때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부모님이 변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걸. 이후 엄마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울면서 이혼할 거다, 같이 못 살겠다 하고 푸념하기에 저도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평생 아빠 비위 맞추면서 살아라. 엄마가 선택한 길이다. 어릴 때부터 나나 동생이나 그렇게 이혼하라 해도 아빠 사랑하고 본인은 마음 약해서 못한다 말했던 게 엄마 아니냐. 이혼할 것도 아니고 아빠랑 따로 살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도 더 이상 가족들 감정 쓰레기통 되는 거 지쳤다. 그러니 그냥 평생 납작 엎드려 살아라. 그랬더니 알겠다 하고는 그냥 가시네요.
제가 불효녀인 걸 알고 있어 못된 년이라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셋 다 한심하고 꼴보기가 싫네요. 해서 앞으로는 가족은 없는 셈 치고 혼자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디 말하기도 웃기고 대나무숲 말하듯이 토로하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입니다. 답답하고 어디 말하면 집안 망신이라 참다가 쓴 글이었는데 많은 분들께 관심받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첨언을 조금 하자면 동생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동생이 아버지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술에 취해 누나만 내 입장을 이해한다 하고 울면서 말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문에도 적었다시피 집안 분위기가 남아 선호 사상이 깔려 있어 어릴 때 저도 동생한테 욕을 듣고 무시도 많이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본인 기분이 좋지 않다고 툭하면 저한테 화풀이하고 간간히 욕도 했었죠. 그러다 기분이 풀리면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는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해서 그걸 보고도 저한테 마지가 이해해줘라. 동생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며 무조건 이해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그런 걸 이해해줘야 한다는 분위기였죠. 동생이 제사를 지내야 하니 딸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면전에서 듣기도 했고요. 실언이었다고 저한테 몇 차례나 사과하셨지만 그게 제 기억에서 잊히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하진 않지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내며 둘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머니한테만 막말을 한 것도 맞습니다. 힘 약한 어머니한테 그냥 쏟아낸 거죠. 저도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해요. 저도 엄마처럼 의존적이고 아버지처럼 자식을 대할까 싶어서요. 무의식 속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을까 싶어 무섭습니다. 거기다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 상태도 아니라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비혼이네요. 아무튼 공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푸념하듯 적은 글이라 더 이상 추가 글은 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정신 차리고 확실히 벗어나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욕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팩트에 무너집니다. 엄마에게는 불쌍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이 모두 생기는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그대로 살다가는 님이 먼저 죽을 것 같네요. 님이라도 살아요. 가족이라는 게 살아온 지난 평생을 지옥만 준 거라면 더 이어갈 이유가 있나요? 한 번 사는 인생 이제 다 털고 폭력 없는 세상에서 밝게 살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두 번째. 가장 피해자는 님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될 사람도 님입니다. 마음 약해지다가 피해보는 것도 님이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약해지지 마세요. 제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잘했어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안 아픈 손가락으로 자랐는데 20대 후반이 되니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평생 엄마한테 휘둘리고 다 털어주며 살겠구나 싶어 그 이후로는 못 본 척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변했네 서운하네 난리가 났었지만요. 네 번째. 저희 집이랑 너무 똑같네요. 딸이니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는 딸이니까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어머니도 아버지 못지않은 가해자예요. 어린 님을 지키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머니 인생 어머니가 알아서 사시라 하고 이제부턴 님 인생만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 쓴이는 엄마를 똑 닮았네요.
불효녀라고 자책하면서 자기 탓하고 끊을 인연 못 끊고 사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 모두 연을 끊고 혼자 잘 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도 나타날 거고 행복한 가정을 내 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